자, 일단 이 명단에 이 사건 관련해서 공천 개입 관련해서 많이 거론됐던 네. 이준석 의원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이 이준석 의원의 행보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뉴스토마토도 현재 이준석 의원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네. 김기성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은 이준석은 떳떳한가라는 제목의 오늘자 칼럼에서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드러난 명태균 여론조사의 조작 정황은 시작에 불과하다. 네. 더 거대한 불법이 도사리고 있고 그 진실이 드러나면 보수 진영 전체가 괴멸에 가까운 재앙을 맞이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마주하기 두려울 정도의 진실이지만 이 진실을 쫓아야 하는 언론으로서 용기를 낼 건데 그 결단의 연장선에서 이준석을 주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준석에게 묻는다. 명태균 여론조사의 진실은 무엇인가?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 이미 구체적인 증언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또 기괴한 논리와 화려한 언변으로 피해갈 생각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명태균 씨를 향해서도 명태균 역시 자신이 내뱉은 수많은 함정에 빠졌다. 명태균 씨가 주진우 라이브에 했던 여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매갑에 참여할 때가 대표적인 실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앞으로 아마 뉴스토마토에서는 이준석 의원이나 명태균 씨, 특히 이준석 의원이 핵심에 있어요. 본인은 자꾸 다른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뭐 다르게 변명하고 또 명태균 씨를 보호하고 김건희 여사를 비호할 수 있는 그런 듯한 말씀을 하긴 하는데 결국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도 당대표였고 지방선거 당시도 당대표였고 자, 그 상황에서 본인이 당대표 되는 과정부터 명태균 씨가 알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는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신인규 변호사,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또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이 얘기했던 강혜경 씨 드디어 국감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 얘기들을 지금 했던 것 같은데, 자, 두 분 어제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에 가장 관심이 가던가요? 아무래도 지금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이 국정농단의 의혹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 이권 개입 그리고 여론 조작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한 금품 수수 요 세 갈래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강혜경 씨가 아주 큰 용기를 내서 본인의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저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아무래도 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이 보수 진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명태균 씨한테 놀아놨던 그 정치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쏟아낸 것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많은 녹취록들이 나오면서 김영선 공천과 관련된 사실, 그러니까 2022년도 5월 달에 관련된 진실에 대해서는 저는 공천 개입이 상당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줬다라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천 개입 부분하고 여러 명의 정치인들이 등장했던 거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떤 부분을 좀 주목했습니까? 특히 어제 저녁쯤에 네. 27명 명단 그렇죠. 공개되고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예. 이걸로써 이제 그 보수의 종말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 이런 생각. 보수 정말 책 얘기를 하시는 아니요. 책 얘기는 아니었는데 네. 이게 또 이렇게 제목이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공교롭게 예. 다가왔다 보고 특히 국힘당의 그 본질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저 강혜경이랑 공익 제보자분이죠. 네. 왜 저렇게까지 폭로를 하게 됐는가? 결국에는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이제 자기들이 책임을 지게 된 상황이 오니까 네. 네가 다 이거 뒤집어 써라. 그래 이제 김영선 씨랑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계속 하고 그래야 당신 지켜줄 수 있지 않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함으로써 네. 이제 저런 인간들이 정치판에 있는 건 도저히 볼 수 없다 하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 인간들이 항상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자기들이 막 중요한 문제 다 저질러 놓고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똑같지 않습니까? 네. 항상 그 꼬리 자르기를 해온 그 본질이 특히 이번에도 또 제대로 드러났다. 어떻게 저게 보수입니까? 예, 보수의 종말. 보수 종말 책 어떻게 좀 알고 쓰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시대 이준 흐름이 종말. 네. 시대 흐름이 아마 맞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검찰 보수의 종말 그리고 명태균에게 노란한 이 구태 정치의 끝이죠. 저는 이걸 명태 정치라고 부르는데 명태 정치. 그러니까 명태 보수의 종말, 뭐 여러 가지 이익 보수의 종말 등등등 해가지고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정치권의 민낯을 아예 그대로 봐버렸다. 너무나도 참 더러운 거래들을 뒤에서 다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국민들의 민의까지 왜곡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헌법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까지도 짓밟으면서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진상 규명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전히 반성과 성찰은커녕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아웅다웅하고 있는 저는 그 정치인들의 민낯을 전 국민들이 다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이제 어제 국감에서 눈에 띄었던 게 여러 정치인들 등장하는 겁니다. 명태균 씨하고 연관이 있는 도움을 받았다고 보는 또 거래관계 형성했다고 보는 의원들인데 25명 정도 일단은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는 뭐 당적 이동한 의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말을 아꼈다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27명이었어요. 이게 아마 가장 좀 어제 내용 중에 가장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뭐 그동안 얘기로 많이 나왔던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준석 씨라든지 네. 뭐 그리고 뭐 민주당 정치인들도 일부 이렇게 포함이 돼서 이걸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게 사안이 워낙 그 중대한 만큼 신속하게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저들이 야 민주당도 똑같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뜬금없이 또 삼김 특검을 이거 국힘당 내에서도 처음에 말이 많이 나왔던 건데 정말 끝까지 더럽고 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네들이 몰락하고 종말을 맞이할 상황이 오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민주당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같이 죽자는 식으로 가는 건데 네. 정말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는 생각도 안 하는구나. 결국 이렇게 정치 불신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그 진영 일부만 보고 저렇게 다 죽자는 건데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저런 인간들이 여태까지 보수의 탈을 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구역질 나게 봅니다. 삼김 뭐 김혜경, 김정숙 여사 특검을 하자고 김건 이게 참 또다시 다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이 27명의 정치인들은 아니면 빨리 입장을 내야 되겠죠. 사실은 좀 어쩌면 저격을 한 거잖아요. 너희들 잘못된 사람인데 저격을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안이 네. 워낙 그 복잡하게 많은 분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네. 전 이런 식으로 가면 약간 물타기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좀 더 핵심에 좀 접근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 보수 정치인들의 반응이 네. 세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고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부류 중에 가장 악질적인 게 저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게 사람이 이준석 있다. 대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반응도 제각각인데 그 중에 예. 가장 악질적인 것은 이 더러운 범죄 혐의의 지금 빙산의 일각 중에서 그 본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여전히 그 하찮은 수를 쓰면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겠다. 국민들을 또 속여먹을 수 있겠다라면서 명태균 씨를 적극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준석 의원을 저는 가장 먼저 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예. 이 27명 중에 추가로 윤상현 의원 이분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입구, 그러니까 수문장 역할로 입구를 맡고 있던 분이고 박완수 이분은 또 창원의창의 지역구를 물려준 사람이에요. 네. 거기다 이제 하태경 의원 예. 이분은 그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보고서를 갖다 줬을 때 했을 때 이름까지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전 이런 네 분에 대한 먼저 진상 규명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네. 그 이후에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저는 좀 더 파급력 있게 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 이준석 의원에 대한 집중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저 그렇게 어쩌면 봅니다. 저희 오늘 뉴스토마토 이 김기성 국장이 쓴 칼럼도 있지만 이준석 어떻다냐 질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명태균 게이트지만 어쩌면 핵심은 이준석 의원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작도 이준석이고 계속 이준석 의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왜? 이준석 대표 될 때부터 그리고 창원 의창 재보궐선거 당시도 그 당시도 당대표였고 지금까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7불사 회동까지? 그래서 이제 이준석 씨가 여태까지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모습은 네. 뭐 누구와 뭐 어떤 주제로도 토론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당장 이준석 씨의 그 민낯을 잘 알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 거의 막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도망 다니는 건데 네. 이제 하나는 물타기를 하려고 자꾸 뭐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여론 보정이다, 뭐 성적표 되도 않는 비유했다가 오히려 욕만 먹고 있고 그런 식으로 자꾸 물타기 하려 하지만 그게 실패하는 거고 특히 이제 뉴스토마토에서도 계속 중요한 시기마다 딱딱 짚어주는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굉장히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 토마토가 굉장히 거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자기 소위 그 fem코에 있는 자기의 그 끝까지 뭐를 하더라도 이준석 씨를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뉴스 토마토를 공격하게끔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막 도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준석 씨가 늘 비판해왔던 게 뭡니까? 메시지를 공격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한다. 요걸로 여태까지 이렇게 자기 광을 팔아와 놓고 지금 누구보다 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결국에는 자기가 대선 지선 승리한 당대표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네. 이번에도 결국에는 그 해명을 한답시고 그 이번에 그 김지수 후보 상대할 네. 때 김영선 씨가 공표든 비공표든 이기는 주사 갖고만 와라. 요거 어제 또 그 단독으로 내용은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나서 해명한다는 게 네. 아 실제로 공천은 나 모른다. 그 정진석 씨랑 그다음에 윤상현 씨가 다 한 거다.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런 장난을 어떻게 대놓고 칩니까? 자, 이준석 의원 이번에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명태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아마 뉴스토마토에서도 또 다른 뭐 보도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준석 둘이 의원은 이준석 의원이 신인규 변호사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네.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고요. 네. 저는 이준석 의원이 답을 해야 되는 게 본인은 김영선 공천에 관여 안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관여 안 한 것도 거짓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사실상 그때 준석이가 결과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해서 전략 공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지금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그리고 저도 관여했을 가능성 매우 농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나와서 떠든 얘기를 보면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 개입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지방선거 정진석 공관위만 개입하고 윤상현 공관위는 개입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해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준석 의원의 말에 우리가 그동안 집중했던 이유는 최초 보도에서 인용됐던 의원이 이준석 의원이고요. 본인이 이야기를 기자들한테 하고 다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도가 된 건데 그러고 나서 본인이 7불사에서 무슨 텔레그램을 봤다라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증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봤다고 하니까 그럼 뭘 봤냐라고 언론이 물어봤는데 계속 도망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만 해가지고 뭐 선의의 조언이니 뭐 공천 개입 없었다느니 헛소리를 자꾸 하니까 근데 이제는 강혜경 씨의 녹취록도 나오고요. 여러 증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준석 의원의 진술이 필요가 없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와 거의 사실상 공모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관계에 있는 직접 당사자는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어서 전 별로 이제는 이준석 의원의 증언의 신빙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도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명태균 씨와 지금도 이준석 의원이 연락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그렇다면 이준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스피커 기능을 가지고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되거나 회방을 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저는 오늘부로 이제 질문을 딱 하나만 합니다. 어떤 거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예. 자꾸 헛소리를 하지 말고요. 아이고. 딴 거 도망간 얘기하지 말고 예, 예, 예. 2024년 10월 22일 오늘 기준으로 지금 나온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본인이 공천했던 그 공천은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답하면 됩니다. 요것만 답하면 된다. 자꾸 무슨 뭐 옛날에 7불 살 때 부분만 보여줬고 그런 헛소리 자꾸 할 필요가 없고 네. 오늘 기준으로 지금 나온 증거들을 가지고 본인이 판단해서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되는데 네. 이준석 의원이 가서 하는 인터뷰들 그 진행자들이 그런 질문 안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뉴스토마토에 나오면은 껍데기의 언론은 가고 네. 내실 있는 언론에서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해서 그 답을 좀 구해주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몇 개 예. 굉장히 그 중요한 예.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방송이 지금 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불편한 데가 뉴스토마토 아닐까요? 저 여기 같아요. 예, 아니 영원히 실제로 못 나올 거예요. 아니 그 박형광 기자를 향해서도 사람들 그 펜코 유저들 동원해가지고 좌표 찍으라고 대놓고 하고 있는 거 보면 네. 제가 열받습니다. 물론 이제 박형광 기자님이 또 알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여태까지 그런 식의 정치를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지금 자기가 지금 정치적으로 죽을 상황이 오니까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네. 그래놓고 아직까지도 나는 어떤 주제로든 어지간하면 입장을 낸다. 이따위 얘기를 어떻게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첨언하면 지금 이 상황까지도 공천 개입인지 여부를 대답하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배려를 해서 질문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선의의 조언 입장을 유지하느냐 그것만 좀 물어보면 그것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똑같은 심플합니다. 질문이긴 한데요. 약간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답변을 할 쉽게 수가 정리해 드립니다. 이준석 의원의 이제 말씀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그 둘 다 연락 듭니다. 주고 받고 있다 인정했습니다. 참고로.